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백문백답 주택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24번까지 문제 풀었는데요. 오늘은 25번부터 32번까지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 양도세 중과 배제, 그쵸?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거의 같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들어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패드를 통해서 별도 설명 가볍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죠. 자, 25번.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기존의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KBS였었죠.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부부 공동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 뭐 실수하셨습니다였나? 어쨌든 이게 이제 대부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이제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 조특법 장특공 50%가 될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면은 각각 0.5, 0.5 아니면 지분대로 해가지고 온전한 한 채가 안 되니까 장특공 못 받는다고 해석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세무사 이런 전문가 분들도 좀 이건 좀 너무 무리하게 해석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거 좀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당연한 건데 요즘에 하도 규제가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그랬죠. 어쨌든 이거 내용은 아시죠? 자, 공동임대사업자의 경우에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면 50%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등록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조특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 50%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또 관련해가지고 또 몇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 장특공 요건은 면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따지셔야 되고,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도 이제 동시에 6억 이하, 3억 이하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민특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32번까지 쭈르륵 나오는데, 이게 비단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6번 볼게요. 자, 임대 등록이 말소가 돼서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 즉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 배경을 알아야 되죠.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서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장기 8년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를 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자동 말소, 자진 말소는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8년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에 뭐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이런 거 8년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 단기 4년과 아파트 8년의 경우에 세법상 임대기간을 다 못 채우면은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없앤 거기 때문에
세법상 임대기간.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세법상 임대기간이에요. 이때 세법상 임대기간은 4년 8년이 아니라 5년 8년인데, 자, 어쨌든 거기까지 또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어쨌든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를 하고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키워드가 자진 말소,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자, 그럼 자진 말소는 뭐예요?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먼저 가서 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의무 임대 기간. 자, 세법상 임대 기간은 5년 8년인데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민특법에 있는 의무 임대 기간을 따라요. 즉 4년 8년. 자, 그래서 4년 8년의 절반이니까 2년 4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자진 말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자동 말소는 어떻게 할 거냐? 자동 말소는 60초 후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거 라이브로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몰골이 너무 초췌해서, 네. 어쨌든 자동 말소에 대한 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징하지 않고 다만 임대등록 말소를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좀 설명이라던가 질문을 받아보면 이 둘을 그냥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진 말소를 보죠. 자진 말소. 자, 이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절반이죠. 절반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다 꽝입니다. 다 꽝. 자,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요건 자체를 못 갖췄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뭐 의무임대 기간 절반이 아니라 100% 뭐 1년이 아니라 뭐 1개월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별표 쳐져 있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뭐냐?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자진 말소고, 두 번째 자동 말소가 있어요. 자동 말소. 자동 말소는 뭐예요? 그냥 의무 임대 기간 모두 채운 거죠. 이때 이 기간은 4년, 8년. 자, 그럼 이것도 1년 이내 양도냐?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해도 이미 요건을 갖췄으니까 되는 거죠. 당연히 위에서 나온 장기 임대주택 요건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건 요건 갖췄으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죠. 다만 자동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나오겠지만 임대주택 등록에서 아예 빠진 거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부세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1년 이내 양도가 아니라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다 풀로 채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통해서 보유세를 올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 두 곳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수도권 외의 주택이라 그러면 3억 이하여야 되고, 나중에 초과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임대 개시 당시에는 6억 이하, 3억 이하 요거 맞춰야 된다. 임대 개시부터 초과했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장기임대주 요건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갖춰야 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야 되고요. 즉 8년 의무 임대해야 되고요. 그 이전은 민간 단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아주 뼈 아프죠.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했다. 1주택 이상자가. 그러면 이때는 제 아무리 요건을 뭐 갖추고 6억 이하고 뭐 다 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9.13 대책이 굉장히 세고, 이때부터 좀 정부가 좀 뭔가 좀 말을 좀 바꾸는, 1년도 안 된 2017년 12월 13일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된 9개월 정도 지난 이 상태에서는 혜택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졌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굉장히 잘 따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85제곱미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 더 자세한 거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 정규 과정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뭐 요 정도만 해도 좀 많이 알려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가면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은 체크하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다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볼까요? 자, 27번.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 장기이죠.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거냐. 이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없앤 4년짜리 민간 단기하고 아파트 8년 같은 경우로 내가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나 혹은 재건축으로 되면은 일단 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재등록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세법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민간 단기 4년도 이제 끝나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데, 지금 27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려는 분들은 세무사 상담 좀 받으시면서 확인을 좀 하세요. 이제 제 지인 세무사님 중에 이제 마포에 있는 참세무법인이라고, 거기 이제 최영규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좀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경우에 말소하는 경우에 나중에 채우지 않아도 세액을 추징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때 자동 말소 혹은 자진 말소 되는 경우만 가능한 걸로 보니까 조문에 두 가지 항이 있더라고요. 156조였나 이게? 제가 좀 그거 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문을 봤더니 자진 혹은 자동 말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유튜브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백문백답도 완벽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저도 당연히 저도 완벽하지 않죠. 사람이니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28번. 자, 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했다. 자, 자동 말소가 아니라 자진 말소예요. 그쵸?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거냐? 아까 제가 자진 말소, 자동 말소 구분해드렸죠. 요거 제대로 이해하셨다면은 좀 뭔가 이해가 되실 텐데, 자진 말소, 자동 말소 이렇게 제가 두 개 구분해드렸어요. 아유, 글씨가 좀 안 예쁜 건 이해하세요. 자, 여기는 28번은 자진 말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 중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년 이내 매도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의무 임대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요 장기 임대주택 요건 맞추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 간혹 가다가 요거 생각 안 하시고, 그래, 나 절반 이상 임대했으니까 되겠지. 요것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딱 오해하기 좋게 해놨잖아요. 지금 보도자료 보면은 굉장히 뭐 심플하게 되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절반 이상 의무임대기간 절반 이상 채우고, 그리고 나서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자동 말소는 아닌데 두 개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29번. 민특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 4년짜리 그리고 8년 아파트 장기에 대해서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 가능한 거냐? 어떨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임대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죠. 그냥 등록된 상태면 되는 게 아니고 임대료 5% 상한 요거 잘 지키셔야 돼요. 요거는 등록 임대주택은 요거 삐끗하면 그냥 세제 혜택 박탈입니다. 과태료도 맞고. 그러니까 과태료도 맞고 세제 혜택 못 받으니까 양쪽에서 뺨을 맞는 거예요. 한 대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뭐라 해야 되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치사해요. 치사하죠. 아니, 원래 있던 제도 자체를 없애면서 마치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등록되고 요건 맞추면 해주겠다. 이거는 좀 그 전에 앞서서 약속했던 제도를 좀 갑자기 폐지해버리는 거잖아요. 좀 치사해요. 그렇지만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4년짜리 민간 단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8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의무 임대 기간 다 채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 말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동 말소 때까지 내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그냥 내가 필요하면 자진 말소를 하고 팔 거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중간에 자진 말소를 하면은 1년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팔 이유가 없어. 그런데 4년, 8년 지나면 이제 자동 말소가 돼버리죠. 이미 지금 자동 말소가 40 몇만 채가 됐고. 자, 그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곧바로 보유세 증가가 올라가죠. 이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공시가격 현실하는 거라든지 이게 보유세 인상하는 게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저만 이해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보시면서 주택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 30번. 7월 11일, 이거 말 안 나와도 이제 2020년이죠. 7월 10날 대책이 나왔으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할 경우 세제 혜택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7월 10날 대란이 났죠. 렌트홈 접속 자체가 좀 힘들었고요. 팝업이 떴었어요. 그날 6시 업무가 마감이니까 5시 59분이었나? 어쨌든 그때까지 접수한 건에 한해서만 인정해주겠다. 근데 왜 야근 안 하나? 일반 사기업은 이런 뉴스는 막 보통 그날 12시까지 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그때까지 접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할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제 혜택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가이드가 명확히 없어서 좀 헷갈렸는데, 뒤에 이제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7월 11일 이후 건설임대주택, 우리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매입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매수해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이고, 실제 이걸 내가 건설을 한다. 그건 이제 건설 임대주택인데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자, 건설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떨까요? 이때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건설 임대주택 경우에는 4년 단기만 폐지됐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건설 임대주택을 통해서 8년 장기로 묶었다. 그러면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건설하실 분들은 잘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32번입니다. 자,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돼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부 특별공제가 가능하냐?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되죠. 자동 말소. 자동 말소돼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언제죠? 등록 당시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다 갖췄을 때겠죠. 그쵸? 이게 이제 자동 말소됐으니까 자동 말소는 4년 민간 단기 혹은 아파트 8년짜리가 이제 자동 말소됐을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로 되는데 이때 장특공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겠죠. 4년짜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4년짜리는 맥스 장특공이 30에서 40%까지 갈 수 있었어요. 10%포인트 더 돼서. 그런데 10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 말소되니까 10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30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민간 단기 4년이 아니라 8년으로 했다. 8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8년이면 장특공 50%, 10년이면 장특공 70% 가능했는데 10년을 못 가잖아요. 자동 말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50%만 적용되겠죠.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 자,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민간 단기 4년이 있죠. 민간 단기 4년으로 내가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처음에 민간 단기로 등록을 했는데 그래 나는 임대주택 공급에 일조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10년을 가져가신 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장특공이 원래 30이었는데 10% 더해서 40까지도 됐어요. 그런데 민간 단기 4년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럼 얼마만 되겠어요? 아무리 해봤자 30% 이게 맥스, 이게 맥스, 이게 맥스, 이게 맥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특공 가능하다. 최대. 많이 해봤자. 근데 이것도 15년 가져가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 자, 8년 장기. 자, 8년 장기 같은 경우에는 8년을 하면 장특공이 50%가 나오고요. 10년을 하면 장특공이 70%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장기도 어떻게 됐어요? 자동 말소 시켜버리잖아요. 자, 그럼 10년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되겠어요? 이거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신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언제 매도할 거냐, 그리고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특히 오늘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아마 더 어려우셨을 건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돌고 돌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집값이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때 되면은 또 이런 규제책들이 오히려 완화가 되고 또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 안 갖지 마시고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마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고요. 설령 현재 임대사업자 하신 분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우실 건데, 이제 필요하시면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정규 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별도 멘토링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본문 더 보기 거기에다가 이제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어, 계속해서 저희는 백문백답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32번까지 알아봤고요. 아마 그 다음 편이 아마 종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그 부분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에 제가 녹화하면서 오랜만에 좀 라이브도 좀 하고 얼굴도 보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좀 여건이 안 돼서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겉에 많지는 않지만 소음이 좀 들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져올 거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저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똑똑해지도록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가져올 거고요. 그때까지 아시죠? 늘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